네,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좀 상대적인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워낙 간밤에 유럽 증시가 많이 빠졌고 뉴욕 증시도 거의 1% 가까이 하락세를 기록을 했죠. 러시아 증시는 거의 12% 가까이 폭락 장세를 연출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좀 견조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죠.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 이성욱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나요? 네, 금일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 시장과는 다르게 오늘 1954포인트로 10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러시아의 군사 충돌 가능성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어떤 충격이 나오면서 그러한 여파로 오늘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보이는 화면은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전일 이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왜 독일 지수가 많이 빠질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쓰고 있는 천연가스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러시아 쪽 그런 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제 1%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크게 하락을 했었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고점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PMI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1%의 하락을 했다는 건 결국 이러한 이슈는 유럽 쪽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시장으로 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신 것처럼 금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일부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띠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꾸준하게 아주 상승하는 모습, SK하이닉스와 네이버 오늘도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제 포스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포스코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물량이 지금 낙인 구간에 지금 돌입을 했기 네. 때문에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으로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스코를 어떤 저점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은행, 비금속, 종이목재, 의료정밀들과 같은 시가총액 상위 그런 업종보다는 역시 중소형 그리고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매력도로 인해서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기계업종, 운송장비, 운수창고를 가릴 거 없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오늘은 약세를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마감 상황 지켜봤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죠. 오늘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의 특징적인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세가 몰려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 0.32%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적인 530포인트가 저항선을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몰려주면서 53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마감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면으로 봤을 때는 그전에 코스피 지수가 강하면은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쪽에서의 그런 종목들의 투자 가치가 아직까지는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은 바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음식료, 담배, 그 다음에 의료 정밀 기기 순으로 매수세가 가장 등락폭이, 상승폭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건설 업종, 통신 장비 업종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제약 업종, 종이 목재, 그리고 통신방송 서비스 종목 업종들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최근 같은 경우에 테마주
관련주들의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태양광주의 테마주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성 LST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었고 S에너지가 1.72%, 신성솔라에너지가 4.21%, 웅진에너지가 1.83%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는데 역시 중국 쪽에서의 그러한 그 전인대의 정치 협의회를 앞두고 나서 중국에서의 그런 태양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태양광주들의 상승률을 크게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도 스모그 문제에 같은 환경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런 환경 관련 정책들이 계속 나와준다고 한다면 뭐 태양광 관련주뿐만 아니라 환경업종 관련주들도 최근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가져갈 필요가 가져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오늘 일진 관련주들이 일진 그룹주들이 상승 여력을 크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세코닉스 인수설이 동반적으로 나와주면서 동반적으로 상승 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진 다이아는 오후에 좀 약간의 그 하락세 나와주면서 장을 마감했지만 일진홀딩스가 7.33%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안전자산 선호의 현상까지 나와주면서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애강메리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게 좀 상승력을 오전에 크게 보여주면서 오후 정도 가서 좀 수그러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금 관련주들 안전 자산 관련주들은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라이브 플렉스가 비트코인으로 국내 최초로 게임 쪽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시작했다는 얘기 나와주면서 지금 보합으로 끝났지만 장중에 상승률 크게 가져준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알서포트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런 원격 제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그 스마트폰과 원격 제어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가 나타난다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오늘 같은 3.49%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오늘 7.23% 상승률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코스닥까지 짚어봤습니다.